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문학 살롱의 유혜선입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네, 공감방송 개국과 함께 저희 이문학 살롱이 매주 목요일 오후 3시에 여러분들을 찾아뵐까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문학 살롱이 방송으로 탄생하는 오늘 첫날인데요. 여러분들 탄생 그러니까 오늘 뭐 생각나는 거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이 바로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크리스마스 이브 날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날 아기 예수의 탄생의 축복을 받으면서 저희 이문학 살롱이 방송으로 이렇게 영광스럽게 출발을 하는데요.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의미가 있기도 하고 또 그런 만큼 여러분들에게 사랑받는 방송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인문학 살롱, 인문학. 요즘 여러분들 인문학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근데 이 인문학이라는 말은 옛날부터 또 고대, 중세부터 이렇게 쭉 있어 왔던 이렇게 학문이고 인문학인데요. 왜 이렇게 요즘 사람들이 마치 열풍처럼 많은 사람들이 입에서 이렇게 회자되고 있을까요? 아마 그것은 우리 삶이 또 우리 사회가 그만큼 핍박하고 또 너무 정신없이 이렇게 앞만 보고 달려오다 보니까 정말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나, 내가 지금 제대로 잘 가고 있나, 이런 삶에 대한 어떤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사는 거죠. 네. 사람은 누구나 다 자신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보물섬 하나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보물섬을 찾아가는 지도도 본인이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현재 내가 서 있는 위치를 모르니까 어디를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지 방법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더 인문학에 대해서 열망하고 이렇게 갈증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인문학 그러면은 어떤 느낌이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인문학 그러면은 뭐 철학, 그죠? 고전, 한문, 이건 너무 어렵다. 그리고 예술로 들어가면 음악이나 미술, 이런 것들은 좀 전문적으로 좀 공부를 하고 배워야 되는 것들이 아닐까 하는 그런 그 생각이 드실 텐데요. 제가 생각하는 인문학은 그렇게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내가 누구이고 나는 정말 내가 살고자 하는 방향으로 잘 가고 있나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또 성찰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지혜를 이렇게 습득해 가는 과정이 저는 인문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 소개를 처음에 이렇게 동영상으로 드렸는데요. 저는 경영학을 전공을 했던 사람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기업에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채용을 해서 또 기업은 어떤 성과나 목표를 달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업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핵심 역량 이런 것들에 맞춰서 직원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일, 이런 일들을 저희들은 HRD, Human Resource Development, 기업 교육, 인재 교육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기업에서 20년 동안 이런 HRD 업무를 했었고요. 뭐 회사를 나와서는 숙명여대 문화관광과 외래 교수를 시작으로 해서 연세대학교 행정아카데미 등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20년 또 학교에서 10년 이렇게 해서 제가 하는 일, 저의 job identity가 뭐예요? 이렇게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고 이렇게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교육을 하는 사람입니다. 강의를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인문학에 접근을 할까요? 저는 교육은 곧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이야말로 가장 인문학적이다. 사람의 가장 본질 깊숙이 들어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강점을 개발해서 그것들을 그들의 삶 속에서 성공과 행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는 것이 바로 교육이고 저는 그것이 바로 가장 인문학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100세 시대, 평생학습의 시대죠. 그래서 저는 공부하는 힘이 살아가는 힘이고 살아가는 힘이 바로 공부하는 힘이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또 우리 주변 환경이 이렇게 급변하게 변화해 갈수록 정말 그 변화에 대해서 호기심의 끈을 놓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자세만 돼 있다면 저는 평생 건강하게 살아가고 또 그것이 가장 인문학적인 삶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을 전공을 한 사람이 인문학에 접근하는 색깔이 뭘까?
저는 방향을 색깔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 색깔은 써니블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써니블루? 그런 색깔이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만들었습니다. 써니블루. 예, 제 아이디가 써니인데요. 여러분들 써니 그러면 어떤 느낌 드세요? 좀 밝고 노랗고 또 따뜻하고 또 태양처럼 빛나는 이런 느낌이 드실 텐데요. 그래서 저를 좀 보충을 해줄 수 있는, 너무 평범하잖아요. 여자이고 좀 따뜻하고 안정적이고 그래서 좀 활기차고 도전적이고 의욕적이고 그런 색깔이 없을까. 그래서 제가 블루를 참 좋아합니다. 오늘 제가 첫날이고 해서 제가 오늘 블루의 색을 입고 왔는데 어떻게 좀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근데 블루가 가지고 있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과거의 블루는요, 좀 어둡고 다소 좀 멜랑꼬리하고 뭔가 가슴에 상처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 블루 칼라 그러면 어때요? 예, 아주 고독하고 거친 어떤 노동자의 삶, 이렇게 우울한 정서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텐데요. 미래의 블루는요, 굉장히 창의적이고 독창적이고 그리고 첨단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앞선 기업 뭐 삼성이라든지 페이스북의 기업의 색깔이 뭔지 아세요? 이 블루입니다. 아주 활기차고 도전적인 블루고요. 또 우리 공감방송의 키 컨셉인 힐링 그리고 치유, 이 색도 바로 아주 경쾌하고 발랄한 그리고 안정감 있는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블루가 또 이 블루의 색깔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블루라는 색깔은 굉장히 또 럭셔리와 고품격 브랜드의 의미, 색깔의 의미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블루문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중국에서 자기 딸 자스민을 위해서 선물한 그 다이아몬드가 블루 자스민 다이아몬드. 이 자스민 다이아몬드가 우리나라로 한 60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블루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품격적인 색깔의 의미, 이런 걸 해서 써니블루는요, 따뜻함과 냉철함, 또 아주 어둡고 힘든 어떤 삶과 또 아주 활기차고 적극적인 삶,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삶, 그러면서도 안정적이고 경쾌하고 푸근한 뭐 이런 색깔로 아주 다양하고 폭넓게 이렇게 대변을 할 수 있겠는데요. 니체식으로 이야기하면 아폴론의 이성과 디오니소스의 감성을 겸비한 예술 지상주의적인 색깔이다라고 이렇게 써니블루를 제가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제가 뭐 처음부터 좀 세게 나가는 것 같은데요. 오늘이 첫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오프닝이니까 이런 캐릭터를 가진 사람이 이런 방향으로 인문학살롱 방송을 진행을 하겠구나 하는 그런 소개의 의미로 이렇게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제가 책을 5권 정도 썼는데요. 주로 경영이나 교육에 관련되는 책입니다. 6번째 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써니블루, 예, 색깔 있는 그녀의 인문학 스토리. 경영학과 교육을 전공을 한 사람이 어떻게 인문학을 바라보고 접근해 갈까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풀어나가는 방식대로 이 시츄에이션별로 이렇게 지금 칼럼을 쓰고 있는데 한 25개 정도 이렇게 썼는데 아마 반 정도는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새해에는 여러분들에게 새 책으로 이렇게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3번째 책을 2008년도에 잠자는 카리스마의 키스하라 블루스타킹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2009년도에 여성부 사이버 대표 멘토 10인에 선정이 돼서 여성부 장관님께 앞으로 21세기를 리더하는 창의적 여성 리더 블루스타킹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뭔가 적극적이고 활발해 보이잖아요. 근데 별로 팔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뭐 블루오션이라든지 블루스타킹 이렇게 해서 제가 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그러지는 못했는데요. 제가 블루스타킹을 이렇게 새롭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산다는 거, 세상을 밝게 바라보고 또 일상의 삶에서 어떤 뭐 긍정과 행복을 찾는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어때요? 우리 현실은 어때요? 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마치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거친 그 파도가 있는 망망대해에 그냥 뭐 내던져진 듯한 그런 느낌의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이게 내 삶이잖아요. 그래서 뭐 누구를 의지한다든지 누구를 원망한다든지 또 누구와 비교한다든지 이런 삶은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내게 주어진 삶,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삶의 힘은 내면에서 이렇게 끌어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물섬 이야기도 잠깐 했는데요. 우리가 삶의 그런 보물섬을 찾아가는 그 인생의 기나긴 여정 속에서 얼마나 모험도 많고 도전도 많고 또 인생의 희노애락이 이렇게 있을 텐데 블루스타킹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인문학적으로 상상하고 인문학적으로 사고하고 또 그런 모든 삶들을 예술로 승화할 수 있는 끼와 감각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저는 블루스타킹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인문학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모델로 블루스타킹처럼 활기차게 자신의 운명을 적극적으로 도전적으로 창의적으로 개발해 나가고 또 자신의 삶을 예술적으로 승화할 수 있는 그런 끼와 감각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블루스타킹 써니블루가 진행하는 인문학 살롱 여러분들 좀 기대되시죠?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문 그러면은요 사람마다 그리는 문양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문학 살롱에서는 자신의 분야에서 독특한 문양을 그리면서 아주 성공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초대 손님으로 모셔서 그들의 진솔한 삶, 그들의 진솔한 이야기들을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방송 첫날이기는 합니다만은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우리 음악 한 곡 듣고요. 우리 게스트 모셔서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우리 초대 손님을 모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좀 이어가 볼까 합니다. 오늘 그 첫날인데 초대 손님을 내부에서 모셨습니다. 우리 공감방송의 오너이시고 또 정말 명강사로서 이미 또 방송인으로서 유명하신 분인데요. 우리 장석권 박사님을 초대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초대 손님으로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사실 제가 저도 이 자리에서 진행을 합니다만 또 다른 느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요.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이 아닌 제가 항상 존경하고 항상 제가 가까이에서 저한테 멘토를 해주시는 유해선 박사님의 프로그램에 제가 참여했다는 것이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지만 저희 방송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제가 그 인문학 강의를 이렇게 기업에 하러 갔더니 왜 인문학 강의를 왜 사례를 꼭 로마나 중세나 이렇게 유럽이나 프랑스로부터 시작을 하느냐, 우리나라에도 좋은 학자들이 많지 않으냐, 뭐 이런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물론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으시죠, 그죠?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장석권 박사님이 하고 계시는 체질 건강, 사상 체질, 이거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그 이젠마 선생님의 아주 훌륭한 인문학적인 어떤 토양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 박사님이 하고 계시는 사상 체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젠마 선생님과 함께 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예, 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다시피 사상 체질은 조선 후기에 이재마 선생님이 동의수세보원이라는 이 책에 소개를 한 학문입니다. 사람은 다 다르다. 그래서 오장육부의 기운에 따라서 네 가지의 성질로 나누는데 양인 둘, 음인 둘. 그래서 태양인과 소양인, 태음인과 소음인으로 나누는데요. 이러한 그 체질로 나눠서 어떠한 오장육부의 기운에 따라 강약도 다 다르고 생리, 병리 현상도 다르고 그 사람의 기질에 따라서 사람은 다 다르다. 그래서 먹고 자고 입고 하는 모든 생활 라이프 스타일이 그 사람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맞춰져야 된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정말 데이터가 70%가 넘고 싱크로율이 75%가 되는 사상 체질이 뭐 애니어그램이라든지 MBTI, 디스크, 뭐 TA, 뭐 굉장히 많은 성격 유형 분석 프로그램이 있지만 단순히 사상 체질학은 성격 유형 분석 프로그램을 넘어서 질병이라든지 생리병리 현상, 아까 말씀하신 건강 백세의 이야기까지 다 다루기 때문에 범위가 굉장히 넓다라고 할 수 있는 학문입니다. 아, 네. 그래서 제가 이젠마 선생님의 사상 철학을 이렇게 보면서요. 우리 니체가 이야기했듯이 이제는 이성적인 어떤 인문학이 아니라 바로 이제 우리 몸이 가장 중요하다. 몸 철학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이젠마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 몸과 마음을 중요시하는
하는 그런 몸 철학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사님이 저에게는 소양인이라고 하셨거든요. 네. 소양인은 저는 어떤 특질을 가지고 예, 있나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체질 중에서 네, 네. 소양인에 해당되시는 체질이신데요. 네, 네. 이 소양인의 체질은 네. 신장은 허하나 네. 췌장의 기운이 좋기 때문에 네, 인슐린 분비가 잘 된다는 뜻이거든요. 네, 네. 영양 흡수도 잘 돼서 굉장히 네. 건강하고 또 네. 성격적으로는 일부 소양인은 뭐 아니라고 하지만 제가 봐왔던 모든 소양인들 중에는 네. 여자로 태어난 거를 한으로 생각할 정도로 네. 활동량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고 아. 또 제가 알고 있는 뭐 방송인이나 대부분 네. 보면은 진행을 잘하고 내지는 굉장히 두각을 많이 나타내시는 분이 소양인 체질에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유혜선 박사님도 네. 소양인답게 방송을 잘 하시는 것 같고 네, 네. 저는 태우민이라는 체질인데 네. 벌써부터 이렇게 버벅거리고 재미없잖아요. 근데 네. 굉장히 재미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인문학 살롱에 대한 어떠한 그런 컨텐츠에 잘 어울리시는 그런 체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소양인 제가 진행하는 인문학 살롱이 어떻게 앞으로 좀 잘 될 것 같습니까? 예, 예. 아까 그리고 네. 파랑색 이야기를 네, 네. 블루 스타킹을 이야기 네, 했는데요. 체질학적으로 네. 딱 맞는 이야기가 또 뭐냐면 네. 소양인은 예부터 검정과 파랑은 네. 양인의 색이요라고 했습니다. 오늘 아주 탁월한 색깔을 선택을 그래서 했네요. 이게 제가. 네. 저는 뭐 철학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네네. 체질학적으로도 오늘 네. 완벽한 네. 세팅의 조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주 그 첫 출발이 굉장히 기분 좋게 출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우리 그 장 박사님은 태어민이라고 하셨지만, 아주 태어민은 또 스케일이 크잖아요. 예, 이렇게 예. 아주 딱 이렇게 공감 방송을 이렇게 열어주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만들어주시고, 윤은기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뭐 협업, 뭐 이런 예. 것들이 이렇게 협업에 들어가는 예, 거죠. 그죠? 예, 예. 그래서 음인과 양인의 콜라보레이션이 잘 돼서 그렇죠. 그야말로 협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아주 환상의 파트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예. 생각이 듭니다. 인문학이 이제 제가 지금 온라인으로는 지금 처음 방송을 합니다만은 오프라인으로서는 굉장히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든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2009년도에 여성부 사이버 대표 멘토 10인에 선정이 돼가지고요. 그러니까 멘토링을 우리 후배들이 저에게 메일로 이렇게 계속 멘토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메일로 이렇게 멘토를 하다 보니까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이래서 이렇게 한두 사람씩 만나다 보니까 사람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아예 날짜를 하루 정하자. 네. 정해서 만나자. 이래서 제가 그러면 마지막 주 금요일 날 우리 만나자. 이래서 이렇게 자리를 만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요. 이렇게 오다 보니까. 그래서 뭐 10명, 20명 이렇게 늘어나서 야, 이것도 참 즐거운 만남인데 우리 뭐 즐겁게 와인 파티를 한번 하자. 이렇게 해서 와인 파티를 하면서 일반인들에게 공개를 했더니요. 그 사람들이 또 이 와인에 대한 어떤 그 호기심과 이거 호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인을 참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이 음료잖아요. 그러니까 와인을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허심탄회하고 재밌는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참 외롭구나. 네. 고독하구나. 맞습니다. 우리가 이 디지털이 이렇게 발전이 되고 SNS가 이렇게 막 범람을 하지만 뭐 맨날 소통하잖아요. 그렇지만 정작 이렇게 눈을 보면서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진정한 이렇게 감성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죠.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자리를 참 원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우리 박사님도 열심히 활동을 하십니다만은 우리가 제1의 공간을 가정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우리의 일터를 제2의 공간이라고 하죠. 근데 제1의 공간, 제2의 공간은 나 자신을 위한 공간이 아닌 거예요. 다 무슨 역할과 주어진 책임과 의무적인 이런 역할인데 정말 한 달 열심히 살고 나 자신만을 위한 뭔가의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제3의 공간이라는 네. 말도 하는데요. 그래서 뭔가 한 달 열심히 살고 특별한 약속은 없는데 뭔가 그 마지막 금요일 날 좀 이렇게 좀 네. 낯선 사람들과 좀 호심탄회하게 좀 교감을 하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싶다. 이럴 때 Last Friday Meeting, 매주 마지막 금요일 미팅 이렇게 해서 50회를 인사동에서 했어요. 살롱 모임을. 그래서 이제 잠깐 쉬었다가 좀 더 계속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요청들이 와서 이번 달에 이제 59회, 그래서 거의 한 6년에 지금 이제 그 진행을
온라인이 아니고 오프라인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온라인을 통해서는 지금 방송으로서는 처음이지만 오프라인에서 진행했던 그런 어떤 내공이 아마 여러분들한테 차츰차츰 이렇게 소개가 되지 않을까. 그런 같은 컨셉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체질적으로 또 굳이 말씀드리면 네, 네. 와인이라는 이 컨텐츠, 네. 와인을 주제로 한 컨텐츠가 네. 또 역시 이것도 양인 거거든요. 와인이라는 것이 그래요? 어차피 포도가 네. 양인 거니까. 네, 네. 그래서 그 컨셉도 굳이 정말 말씀을 드리자면 체질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너무 잘 잡으신 것 같고 또 본인이 하실 수 있는 그 컨텐츠 범위 내에서 네. 가장 우수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또 워낙 사교적이시고 네. 게다가 뭐 굳이 양인이다 음인이다 떠나서 어디 유해선 교수님의 어떠한 타고난 리더십이 네. 많은 분들이 자기 자격 과정이나 포럼이라는 이름으로 평생교육원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진행을 해보셨겠지만 59회, 60회 이렇게 끌고 오기가 사실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또 네. 굉장히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또 고퀄리티에 계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항상 부럽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나도 무슨 모임을 한두 번 하다 그만뒀어 하시는 분들한테 60회, 59회 이 네. 숫자가 이 숫자만으로도 굉장히 부각되는 그런 의미 있는 그 컨텐츠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인문학살롱 방송으로 이렇게 또 만나서요. 아무래도 방송과 함께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해서 우리 삶에 좀 뭔가 이렇게 부드럽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좋은 그 계기가 되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혹시 질문을 해도 네네. 되나요? 네. 왜 목요일 날, 왜 금요일 날 3시인지 네. 이것도 궁금합니다. 굳이 제가 많은 시간을 편성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네. 왜 3시를 구집하신 이유가 뭐 굳이 이게 중요한 거라고 할 수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인문학이라는 거는 정말 그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인문학을 한다 하더라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일주일을 놓고 볼 때 가장 열심히 스타트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월, 화, 수 이렇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의 목표가 있잖아요. 이번 주에는 이런 일들까지 해야 되겠다 하면은 대부분 뭐 특별하게 뭐 기간적으로 연관이 없는 날 수요일 되면 거의 다 목표의 한 60, 70%는 이렇게 이룬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목표는 원래 100%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한 60%면 이루면은 목요일쯤에는 이렇게 주일에 한 고비를 넘어서고 있죠. 그래서 이쯤에 내가 이번 주에 하고자 하는 일들이 제대로 잘 가고 있나 한번 점검을 해보는 시간이죠. 그리고 또 오후 3시 정도 되면은 아침에 이렇게 활기차게 일을 시작을 해서 이제 오후를 넘었으면 내가 지금 오늘 할 일을 제대로 잘 하고 있나. 우리 인문학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성찰하면서 정말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잘 가고 있나 하는 이런 그 돌아보는 어떤 게 인문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한 주 하루를 놓고 볼 때 우리 목요일 오후 3시 정도 되면은요. 거의 뭐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거의 다 이제 완성을 했을 테고, 만약에 부족하다, 내가 뭐 마치 좀 방향을 잘못 잡았다 이러면은 목요일 4시부터 금요일, 토요일 뭐 만회할 시간도 있잖아요. 그래서 목요일이 우리 인문학적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힐링하고 성찰하는데 너무나 좋은 시간이다. 자고 그렇게 생각을 잡았는데 어떠세요, 박사님? 괜찮네요. 네. 그렇게 저는 단순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네네. 철학적인 의미까지 있었다라는 것이 놀랍고 역시 유해선 교수님의 어쨌든 그 정말 네. 대단한 안목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철학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인문학적인 어떤 사고 이런 예. 거에서 좀 바탕이 돼서 좀 공감대를 이렇게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또 방향이 다르게 전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가장 좀 적당한 시간이 아닐까. 네.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시다가 목요일 한 3시쯤에는요 커피 한 잔 들고 이렇게 방송 앞에 오셔서 사람 살아가는 이야기, 그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뭐 그렇게 살면 내 삶도 뭐 나쁘지 않네, 이렇게 좀 돌아보고 좀 자기를 다스리고 하는 그런 그 좀 충만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그 진행자로서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인문학 그러면은 우리가 또 문화 예술을 이렇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우리가 네. 뭐 아무리 철학이라든지 이런 문학이나 예술이 어렵다고 하지만 결국은 우리 사고의 틀, 사고의 바탕은 또 그런 데서 나온다고 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정확하게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답을 찾으려고 하면은요. 방법이 없잖아요. 내가 어렵지 않고 행복하려면은 우리가 기존의 방식대로 하려면은 돈이 있어야 되고, 그죠? 남보다 좋은 차를 타야 되고, 좋은 집에서 살아야 되고, 뭐 남보다 좀 의시될 게 있어야지 행복한데, 이거는 정말 니체가 말을 했듯이 일상의 어떤 목표, 어떤 그 돈과 부와 권력을 목표로 하는 일상의 삶은요, 언젠가는 내려와야 되고, 언젠가는 떠나게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삶은 우리가 너무 허무하고, 정말 니체의 그런 어떤 그 예술 지상주의적인 삶, 그래서 또 문화예술의 향기 속에서 우리 삶의 어떤 그 향기와 보람을 좀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그 인문학 살롱에서는요, 어떤 문화예술에 대한 이런 소식, 이런 거를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박사님, 뭐 네. 최근에 뭐 이렇게 영화라든지 뭐 좋은 연극이나 뭐 책이나 이렇게 본 거 기억에 남는 거 있으세요? 사실 저도 이제 제 원래 전공은 체육학입니다. 네네. 그래서 평생 운동만 하다 살아왔는데 네네. 운동하는 사람이 문화예술하고 거리가 가깝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네. 사실 그런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문화예술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서 오히려 더 갈급했는데 네. 그래서 더 여지껏 못했던 거를 보겠다라는 심정으로 연극도 많이 보는데 최근에는 제가 가장 본 게 지금 한참 방영이 되고 있는 히말라야라는 영화를 히말라야 보셨어요? 예, 저도 따끈따끈하게 봤어요. 보고 네네, 왔습니다. 예. 그 주름 사실 어몽길 대장의 어떠하면은 실화적인 네. 이야기인데 정말 열악한 환경과 결정적인 순간에 리더가 탁월한 결정을 함으로 인해서 네. 생사의 갈림길에서 그 사람들의 고통과 번뇌 네. 내지는 환희 이런 모든 것이 뭐랄까요 어몽길 대장 이야기뿐만 아니라 네. 저의 자서적인 이야기랑도 좀 아, 많이 비슷해서 그러셨어요? 더더욱 네. 다른 영화보다도 네. 기억에 잘 남고 있습니다. 네, 저도 히말라야를 어제 봤거든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문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제가 영화를 또 참 좋아하고 그 일주일에 한 뭐 서너 편 이상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을 좀 많이 읽어야 되는데 책은 좀 이렇게 인내력을 요하잖아요. 장시간. 그래서 그 짧게 편집된 그 영화는 정말 그 분야에 천재들이 모여서 짧은 시간에 압축해 놓은 것이 영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화를 좀 자주 보는데 뭐 그 히말라야도 어제 봤어요. 그래서 뭐 마지막 부분에 약간 뭐 눈물이 나기도 네. 하고 정말 그 휴먼 등반대가 맞습니다. 우리 삶에 어떤 하는 그 감동을 주는 영화였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문학 살롱에서는 우리 초대 손님과 함께 이런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제가 그 인문학 살롱에 오늘 그 방송 첫날의 컨셉에 맞게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영화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본 영화 중에서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쿠바의 70대, 80대를 훨씬 넘긴 그런 어르신들이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일정한 시간이 되면은 그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이라는 데서 모여서 이렇게 그냥 노래를 하고 뭐 춤추고 음악을 하는 그런 클럽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 빈 벤더스 감독이라는 유명한 감독이 여러분 파리 텍사스로서 좀 잘 알려진 감독인데요. 이거를 6일 동안 다큐멘터리상으로 찍었어요. 그래서 영화를 볼 때 이게 영화인가? 하고 느낄 정도로 이런 감이 드는데 근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요. 노래하는 사람들은 울지 않아요. 그냥 즐겁게 노래를 하는데 보는 사람들은 전부 다 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절대 울지 않아요. 근데 보고 있으면은요, 그렇게 눈물이 나요. 정말 그 인생을 오래 산 사람들에게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의 경외감. 그죠? 이제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그 영화가 무슨 스토리가 대단하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것이 뭐 성공이다. 이런 뭐 성공 스토리도 아니에요. 그냥 노래하고 음악하고 이런 그 다큐멘터리식의 영화인데 보면 이렇게 눈물이 나요. 그래서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정말 대단한 거구나. 그죠? 우리가 뭐 이렇게 살 때는 뭐 남들처럼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고 뭐 잘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 많이 가져야 된다, 많은 이런 생각들을 하지만 그 인생의 고비를 훌쩍 넘겨놓고 정말 다 내려놓은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여유로움. 그 속에서 그냥 즐겁게 노래를 부르고 같이 즐기고 이렇게 하는데요. 쿠바가 저기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직업에 대한 기천도 없어요. 그래서
막 구두 닦다가도 막 그 노래 연습할 시간 되면 달려가고요. 또 막 학생들 가르치는 선생님도 또 뭐 어떤 사업하는 사람도 뭐 어떤 다른 독특한 전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그 소셜 클럽에 가면은 그냥 함께 그냥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즐겁게. 그래서 야, 근데 꼭 쿠바뿐만 아니라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의 가지고 있는 끼와 이런 역량, 아까 블루스타킹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삶은 어차피 그냥 주어지는 대로 그러니까 주어지잖아요, 그죠? 제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삶을 인문학적으로 사고하고 또 그거를 주어진 대로 예술적으로 승화해서 즐길 줄 알고 자신의 삶을 이렇게 주도적으로 살 줄 아는 끼와 감각. 그래서 저희 유해선의 인문학 살롱은요, 어떻게 잘 사는 것도 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겠지만 저는 자신의 삶을 그렇게 즐기면서 영하듯이 우리 한 세상 왔다 가듯이 이렇게 즐길 줄 아는 끼와 감각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것이 저 인문학 살롱의 좀 색깔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부에나비스타 그 영화. 그러면 별 몇 개를 주시나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영화에 대해서 이제 보통 스토리나 감동 이런 거를 기대를 하는 사람들은 보통 3점, 4점 이렇게 주는데요. 저는 이제 영화를 좀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저는 한 4.8 이렇게 아주 높은 5점을 만점으로 한다면 정말 감동스러웠고요. 아마 우리 삶이 제일 마지막의 순간이 저렇게 즐기듯이 자기 삶을 이렇게 살 수만 있다면 성공적인 삶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인문학 살롱을 저희가 처음 방송을 하면서요. 어떻게 주어진 삶이든 자기가 주어진 대로 이렇게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에 나오는 주인공들처럼 즐기듯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저는 인문학적인 삶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제 방송이 인문학 살롱이잖아요. 네. 살롱 그러니까 어떤 느낌 드세요? 글쎄요, 나이 드신 분들은 혹시 퇴근길에 들려야 할 술집이 네. 아닐까 생각도 할 수도 있고 괜히 살롱하면 마담이 연상되지 않을까도 생각도 되고. 근데 그 살롱이라는 문화가 우리나라에서 들어올 때 이 지하로 들어오는 바람에 그렇죠. 왜곡돼서. 그래서 제가 기업에 가서 강의를 할 때 제가 살롱을 소개하면서 지하가 아닌 거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랬는데 오늘 우리 스튜디오가 지하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공간이 다르잖아요. 그럼요. 이렇게 예. 우리 인문학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공간인데 살롱은요. 그 유럽의 어떤 거실입니다. 테라스. 저는 그 살롱만큼 그 문화적인 공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문학가나 또 그림을 그리는 예를 들어서 피카소나 마네, 모네 이런 사람들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처음 세상에 이렇게 출시를 할 때 요즘 같으면은 이런 미디어 매체들이 많기 때문에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소개를 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자기 작품을 세상에 알릴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살롱을 통해서 이렇게 살롱 보면은 이렇게 벽에 막 전시를 해서 거기에 모여서 그림과 음악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또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시인들의 시를 이야기하고 문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자기의 작품을 세상에 첫 알리는 공간이 문화적인 공간이 이런 살롱이에요. 그래서 살롱만큼 사교적이고 또 이렇게 문화적이고 또 토론과 이런 만남이 되는 이런 어떤 공간이 저는 살롱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저는 교육을 전공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세 시대에 우리가 이때까지는 이렇게 학교에서 문제 풀고 주입식으로 시험 보고 하는 이런 어떤 목적이 있는 교육을 우리가 이때까지 해왔다면 우리 평생 학습 시대에 평생 공부를 하는 이 시대에는 정말 이렇게 좀 재미있게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 살롱이 우리 이제 특히 나이가 들어가고 또 시대의 리더들, 오피니언 리더들이 즐기면서 재미있게 공부를 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학습 동아리 공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학습과 모임이 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끊이지 않고 그 만남의 어떤 이런 분위기가 지속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살롱의 어떤 그 학습 분위기 또 문화적인 분위기를 좀 이 시대에 우리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제가 많이 이렇게 소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오늘은 네. 방송의 첫날이기 때문에 예, 예. 약간의 우리 앞으로 인문학 살롱을 앞으로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는 소개, 오프닝 이런 방향으로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자신의 분야에서 또 자신의 어떤 독특한 문양을 그리고 사는 사람들의 어떤 재미난 이야기 게스트로 모셔서 이렇게 진행을 할까 합니다. 박사님 오늘 뭐 크리스마스 이브 날인데 뭐 가족들과 좋은 계획들 있으십니까? 예, 저도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네.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한 시간이 가장 후회스러워요. 네네. 일만 열심히 한 아빠, 네. 일만 열심히 부지런히 한 남편으로서의 어떠한 자긍심은 있지만 네. 가족들한테 좀 소원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네. 오늘은 일찍 귀가해서 가족과 네. 함께하는 그런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내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크리스마스 이브 잘 보내시고요. 제가 오늘 마지막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크리스마스의 어떤 분위기를 좀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를 준비를 하고 싶었는데 사실 그러지는 못했는데 우리 마지막 인사를 메리 크리스마스. 뭘로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예. 행복하세요. 이렇게 할까요? 아, 좋습니다. 네,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다음 써니블루 블루스타킹이 진행하는 인문학 살롱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요. 다음 주 목요일 날 오후 3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방송은 이것으로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네, 여러분들 오늘 자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행복하세요. 네, 행복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